이게 뭐 집에 이게 뭐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생각을 하고 누가 봐도 이제 가치가 없는 물건이고 쓰레기 같은 물건인데 집에서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집에서는 계속해서 모아놓고 공간도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조현병하고 관련지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조현병처럼 사이코시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강박 및 관련 장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이게 불안장애, 신경증이에요. 신경증은 우리가 이렇게 이 정신증하고 신경증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정신증은 우리가 이게 사고장애라고 해서 조현병, 그러니까 이게 환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망상,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사고의 과정이 이상이 있고 내용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신경증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기분장애 이런 것들처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는 강박증 또한 마찬가지로 신경증 쪽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는 DSM-5에서는 강박장애, 우리가 일반 말하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씻어야 되고 묻어 있으면 가만히 참지를 못하고 샤워를 해도 한두 시간 이제 뭐 이제 이전에 경험상에는 23시간 샤워를 해서 월세를 사는데 쫓겨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체 이형장애도 있어요. 자기 몸이 뭔가가 계속 이렇게 이상해요. 폴드가 있어서 계속해서 골만 온다든지, 그러면 이상해서 정형외과에서 그쪽만 계속 수술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수직각 이런 부분도 있고, 발목, 머리카락을 계속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할 때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씹어 먹기도 하고 삼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부 뜯기 장애도 있어요. 손톱이라든지 이런 드시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뜯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어떤 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약물에도 반응이 있기도 하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식감은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근데 피부 뜯기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치료가 또 되거든요. 물질 및 약물 치료로 유발된 강박 및 관련 행동장애. 약 드시고 하시면 우리 조현병에서 이렇게 뭐 오lan자핀이라든지 우리 이제 조현병에서는 약물들이 항히스타민제 또는 이제 항무스카린 이런 어떤 그 약제들이 머리를 바짝바짝 말리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막 입도 마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박증 유발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수식강이 있습니다. 수식강에 임상적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 수식강은 모든 것을 저장하거나 특정 물품을 과다하게 보관하려는 강박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특정 물품을 과다하게 보관하려는 강박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가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집에다가 계속 모아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소지품을 처분하는 것들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어떤 심각한 걱정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장애처럼 신경증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품들을 저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두고 있어요. 강박증 자체도 이게 의미들을 두고 있거든요. 미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적인 거. 이게 리추얼이라는데, 보통 이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두기로 해요. 이게 4번 치게 되면 집에 아무 일도 없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수직강 또한 자기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모으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없다든지 부모님들이 강간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처분하는 것들을 꺼리기도 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사용 가능한 공간이 없음에도 어떤 불필요한 물품을 과도하게 모으고, 그러니까 모으고 버리지 못하고 이런다 보시면 돼요. 근데 수집의 결과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활 공간 상당히 제한합니다. 제한을 해서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아마 이제 옛날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보셨죠.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막 움직이지 또 집에 들어가서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이건 누군가가 치운 거예요. 치운 거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될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강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직업적, 사회적, 기타 삶의 기능 영역에서 분명하게 고통, 손상을 일으키는 상당한 정도의 집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입니다. 경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정도는 아주 심각한 정도일 겁니다. 경할 때는 어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조금만 힘들 정도는 있지만 치우자 하면 치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정상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얘는 경한 경우에는 사람들 눈치를 보거든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수집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좀 이질적인 것들이 없어가지고 동물적이거든요. 티를 잘 안 내.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많이 편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고통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많이 싸워요.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에서는 딸이 엄마 이거 왜 들고 왔어? 하면 이거 필요해서 들고 왔어. 이거 더럽잖아. 다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들고 와가지고 썩을 때까지 놔두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자신의 장애나 통찰력이 제한적인 사람에게는 좀 집에서 문제가 크게 되겠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병이 있음을 아는 것들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죠. 특히 가족들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왜 버리지를 못하냐면 이게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유부단해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치료를 하는데 힌트가 돼요. 치료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치료의 방법이 됩니다.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이에요. 완벽주의적이에요. 감각증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고 꼭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어떤 장소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계획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들이 꼭 이렇게 뭔가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아야 되고, 정리가 이쪽에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품들이 이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여기에만 신경 쓰니까 내가 직접 다른 데 해야 되는 활동, 중요한 사회활동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지 못하고 이쪽에 자기가 신경 쓰는 부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꾸물거리고 쉽게 산만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물건들이 가에 잘 있을까?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자신이 수집했거나 구입하는 물품들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1년차 때 환자를 처음 봤거든요.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응급실로 왔어요. 응급실로 왔는데 계속 돌을 모아서 가족들이 이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돌을 계속 모아가지고 돌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고 집에 신경도 내고 해서 돌을 좀 모아왔는데 하도 돌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돌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1년 차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주임 교수님이 이게 진단이 뭐가 나오니까 그 감각증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감각증인데? 그거 계속해서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감각증 아닌가요? 막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이 사람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 나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잘못 판단한 수직 가치가 저장감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가 않고 자 이게 동일적이기 때문에 자기 병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원을 하고 주구장창 안티사이카틱스 다시 말하면 우리 항정신병 약물만 먹다가 해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